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 코로나 사태로 지친 여러분께 조금은 반가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크게 완화됩니다. 지금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수도권의 사적 모임 제한이 6명으로 늘어나고 비수도권은 인원 제한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좀 더 트일 것 같습니다. 달라지는 방역 지침을 먼저 박윤수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다음 달 1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현행 1.5단계와 2.5단계는 사라지고 확진자 규모에 따라 1단계부터 4단계에서 거리두기 단계가 정해집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적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과 일상의 균형점을 찾아서 지속 가능한 방역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는 1일 확진자 수가 500명 미만이면 1단계, 500명 이상이면 2단계, 1000명 이상 3단계, 2000명 이상엔 4단계가 적용됩니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는 지역 유행 상황, 즉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에 따라 개별 지자체가 판단해 조정합니다. 인구 수에 맞게 권역별로 풀어보면 수도권은 하루 250명 이상이면 2단계, 500명 이상이면 3단계를 적용하게 되고 경남권은 80명 이상에서 2단계, 충청, 호남, 경북권은 50명 선에서 2단계로 격상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인구가 10만 명 이하인 지역은 주간 총 환자 수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확진자 발생 추세로는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전국에서 시행 중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완화됩니다. 1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아예 사라지고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은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됩니다. 또한 3단계에서는 지금처럼 4명까지,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은 다만 수도권은 7월부터 2주간 6명까지만 허용하는 준비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새 거리두기 시행에 앞서 이번 주 지자체별 적용 단계를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도 자정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도 2학기부터는 전원 등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이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첫걸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로 바뀐 거리두기 체계에선 식당, 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 시설의 운영 시간이 늘어나고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도 문을 엽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선 모든 시설이 최소 1m의 거리두기만 지켜진다면 운영 시간 제한 없이 밤새 문을 열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선 식당, 카페, 노래방과 유흥시설의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3단계 이상에선 밤 10시까지 제한되고 4단계에선 유흥시설의 집합금지가 내려지며 학원과 마트, 영화관, 독서실 등도 밤 10시에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등은 다음 달부터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2시간 더 늘어나고 비수도권은 시간 제한이 없어질 전망입니다. 제한이 있을 때 영업에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제한이나 그런 걸 좀 완화해가지고 모든 부분에 좋을 것 같고 좀 날 것 같아요. 2학기부터는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전면 등교도 시행됩니다. 교육부는 여름방학 기간 중 교직원과 고3 학생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진행하는 등 방역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과밀학급의 해소를 위해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 모듈러 교사 배치 등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결혼식과 장례식, 지역축제 등 행사 집회 허용 인원도 재조정됩니다. 1단계에선 500명 미만까지 사전 신고 없이 행사 집회를 가질 수 있고 2단계에서도 9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야외 대규모 공연장은 거리두기 2단계 이상에서도 지금보다 1000명 늘어난 최대 5000명까지 입장이 허용됩니다. 반대로 집단 감염이 자주 발생한 종교시설은 방역 조치가 강화돼 1단계에서도 수용 인원의 50%만 입장이 허용되고 성가대 찬양과 통성기도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은 금지됩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그럼 앞서 보도한 박윤수 기자와 함께 달라지는 방역 지침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네. 그러니까 거리두기 체계가 바뀌면 비수도권은 제일 낮은 1단계, 그리고 수도권은 2단계가 예상되잖아요.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거죠? 네, 일단 모임을 금지한 각종 조처들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1단계 비수도권이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1단계에선 방역 수칙만 지킨다면
유흥시설을 포함한 모든 업종이 제한 없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2단계가 예상되는 수도권에서는 식당과 카페, 실내 체육시설 등이 자정까지 문을 열 수 있게 됩니다. 지금보다 2시간 더 늘어나는 거죠. 집합금지가 내려진 클럽이나 헌팅포차 같은 유흥시설도 자정까지는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대폭 완화가 돼서 2단계에선 8명까지 모일 수가 있고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갑자기 모임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도권은 2주간 6명 허용을 거쳐 점진적으로 늘려간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네, 사실 전에도 거리 두기 단계를 낮춘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마다 걱정되는 게 이렇게 풀었다가 확 번지면 어떡하지?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정부도 방역을 완화하는 만큼 개인과 시설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해 확진이 되면 생활지원금 지원에서 배제를 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개인이든 단체든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당, 카페, 유흥업소 같은 다중이용시설도 수칙 2회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이전에 한 번만 어겨도 2주간 집합금지를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을 하고요. 만약 집단 감염까지 발생하게 되면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을 제외하고 구상권 청구 그리고 업종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까지 지자체가 판단해서 내리는 것을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까지 백신 접종자가 1,500만 명을 넘었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거리 두기가 더 풀리려면 결국 백신 접종자가 더 늘어나야 되는 건데 접종 혜택은 좀 더 늘어나는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백신을 1차 접종만 하더라도 가족 모임 인원수에 넣지 않고요. 종교 활동을 할 때도 인원수에서 빠지게 됩니다. 또 얀센 백신은 1차, 그 외에는 2차 접종을 받고 14일이 지나서 접종 완료자가 되면 사적 모임이나 행사, 집회, 실내 다중이용시설 등 각종 인원 제한에 모두 포함이 되지 않게 됩니다. 또 접종 완료자는 영화관이나 스포츠 경기장에서 취식을 허용하는 방안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요. 접종 완료자만 입장하는 공연은 거리 두기 해제, 그리고 스탠딩 공연을 허용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속보입니다. 화재 현장에서 대원들을 모두 탈출시킨 뒤 마지막에 나오다 숨진 고 김동식 구조대장의 빈소엔 함께 현장을 누볐던 소방관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사흘 만에 큰 불길이 잡힌 화재 현장에선 오늘도 잔불 정리가 계속됐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인의 영정 아래 지난 27년간 입었지만 이제는 주인을 잃어버린 제복들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고 김동식 소방대장과 함께 화재 현장을 누볐던 소방관들은 북받치는 슬픔을 참지 못하고 연신 눈물을 닦았습니다. 뉴스 보고도 제발 좀 무사하기를 바랬는데 끝내는 이제 무사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위기 상황이 닥쳐오면 대원들을 먼저 내보내라고 가르쳐온 김 대장이었습니다. 정작 우리 구조대장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데 이 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무기력하고 또 초라하고. 김 대장과 함께 들어갔다가 탈출한 대원은 화재 현장에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적재물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그 순간 검고 진한 연기가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당시 건물 밖에서도 검은 연기가 차오르는 플래시오버 전조 증상이 관측됐고 긴급 탈출 명령이 떨어졌지만 김 대장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용연이 막 밀고 나올 땐 탈출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직원들이. 위험하니까 나와라. 김 대장에게는 녹조근정 훈장이 수여됐고 문재인 대통령도 추모사를 보내 김 대장의 넋을 기렸습니다. 고인은 화마의 현장 맨 앞에서 생명을 구하는 길을 열었고 모두의 안전을 챙기며 가장 나중까지 길을 지켰습니다. 덕평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완전히 꺼지기 위해선 적어도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에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인 소방당국은 완진 뒤 지하 2층 발화점을 중심으로 합동 감식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이번 화재 사고를 계기로 온라인에선 쿠팡 불매, 쿠팡 탈퇴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17만 건이나 되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쿠팡 노동자 9명이 숨지는 동안 한 번도 공식 사과를 하지 않았던 김범석 쿠팡 창업자는 뒤늦게 숨진 소방관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이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쿠팡에서 쇼핑하는 게 인생의 낙이었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일하고 노동하다 죽지 않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 오늘 트위터에 올라온 쿠팡 탈퇴글입니다. 쿠팡 탈퇴 해시태그 단글이 어제 17만 건이 올라오면서 한때 실시간 1위에 올랐습니다. 탈퇴 방법을 알려주는 글도 수천 건씩 공유되고 있습니다. 쿠팡 불매운동이 번지고 있는 건 우선 열악한 노동 환경 때문입니다. 이번 화재는 선풍기를 연결한 멀티탭에서 시작된 걸로 추정되는데 이 더운 여름에 물류센터에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온도가 상상을 초월해요. 각 층마다 온도와 기온은 진짜 굉장히 덥고 습하고 그렇게 열기가 높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쿠팡에선 지난 1년 동안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쿠팡은 속도에 미치고 마감만 미친 그런 기업이에요. 하지만 쿠팡은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불이 나고 만 하루 넘게 지나서야 대표이사가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하필 불이 난 그날 김범석 창업자가 국내에서 맡고 있던 모든 공식 직책을 사임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범석은 결국 배를 버린 선정과 다를 바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 쿠팡 대표이사는 어제 순직한 소방관을 조문했습니다. 노동자 9명이 사망했는데도 한 번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김범석 창업자도 뒤늦게 빈소를 찾았습니다. 쿠팡은 오늘도 추가 입장문을 내고 유족들을 평생 지원하고 물류센터 화재로 일을 못하게 된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다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또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어제 화성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철근에 깔려 숨졌습니다. 또 오늘 오후 강남 한복판에서는 공사 중인 가게를 가린 가림판이 쓰러져 행인들을 덮쳤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 어제 낮 1시쯤 49살 노동자 정모 씨가 3.8톤 무게 철근 더미에 깔려 숨졌습니다. 건물 2층 벽을 만들기 위해 세워놓은 10m 높이의 철근 더미가 작업을 하고 있는 정 씨를 갑자기 덮쳤습니다. 철근에 좀 깔려 있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구조 중에 지금 심정지. 경찰은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 조치가 미흡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커다란 가림판이 곳곳이 부서지고 찌그러진 채 인도 한복판에 쓰러져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서울 강남구에서 공사 중이던 가게 앞에 설치된 높이 2m의 가림판이 인도 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심지어 한 명이 깔려있는 걸 기어 나오는 걸 제가 봤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사람들 막 아비규환이고. 지나가던 20대 남성 3명이 가림판에 깔렸고 이 가운데 2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주행 연습을 하는 차량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강사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에서 운전수업 강사로 일해온 A씨는 2019년 8월 차량 운전석 아래에 불법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수강생의 신체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폰 안에 남아있던 메모장이나 이런 걸 보았을 때 더 많은 피해자들이 존재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선 연기 문제를 두고 막판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권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 사퇴와 이른바 윤석열 X파일 논란이 겹치며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주말 사이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등 빅3 주자와 잇따라 전화통화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박용진 의원과 최문순 강원지사 등과는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 대표는 경선 연기 문제는 대선 주자들 간에 합의가 안 된 만큼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칙을 변경하려면 전 후보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특정 후보가 유리하도록 룰을 고치지 않겠다. 하지만 당내 갈등은 더 격화됐습니다. 이낙연, 정세균 캠프 측은 일제히 경선 연기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 건 당헌 위배라며 의원총회 소집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지사 측은
당의 헌법인 당헌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모레 의원총회를 열고 수요일부터 후보 등록을 진행할 계획인데 비이재명계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변수입니다. 야권에선 27일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에 악재가 겹쳤습니다. 조선일보를 퇴직하고 합류한 이동훈 대변인이 발탁 열흘 만에 일신상의 이유가 있다며 전격 사퇴한 겁니다.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을 기정사실화했다 번복하는 등 최근 잇따른 혼선을 일으키자 책임을 물었다는 분석입니다. 국민의힘 입당은 당연한 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그러셨을까. 여기에 한 야권 인사가 윤 전 총장 일가의 의혹이 정리된 문서를 검토했다며 공개적으로 지지를 철회하는 등 이른바 엑스파일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윤 전 총장을 아마추어틱하다고 지적했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대변인 교체로 국민의힘과 거리를 두려한 윤 전 총장을 향해 입당하면 당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브라질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위에 나섰습니다. 브라질의 코로나19 사망자가 50만 명을 넘어서며 국민들의 분노가 대통령을 향한 건데요. 보소나로 대통령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말라리아 약을 코로나19 치료제로 쓰면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그러다가 본인이 코로나19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백신 접종도 더딘 상황입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8차선 대로가 사람들의 행렬로 뒤덮였습니다. 저마다 손엔 보우소나로 퇴진, 50만의 죽음, 대학살이라고 적은 손팻말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9일 브라질 380여 개 도시에서 열린 보우소나로 대통령 탄핵 촉구 시위. 어린아이부터 노인 할 것 없이 거리로 나온 시민들은 밤까지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A gente está no meio de uma pandemia e tudo que o presidente faz é desserviço para a população brasileira. 이날까지 브라질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50만 800명, 18일 하루에만 신규 확진자가 9만 8천 명 넘게 나왔습니다. 누적 사망자로는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보우소나로 대통령은 코로나19는 가벼운 감기에 불과하다며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거부해왔습니다. 브라질 국회는 보우소나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설파하면서 백신 구매는 뒷전으로 미뤄 사망자를 늘어나게 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Anos de idade, fui acometido de Covid e tomei hidroxicloroquina. No dia seguinte, estava curado. 브라질의 전염병학자인 페드로 알라우 페로타스 연방대학 교수는 올해 초 발표한 논문에서 브라질이 기본적인 팬데믹 대응 절차만 지켰다면 코로나19 사망자 4분의 3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라질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전체 인구의 11%. 전문가들은 백신 공급이 더딘 상황에서 브라질이 위치한 남반구가 겨울로 접어들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이르면 올 여름, 늦어도 추석 전에는 지급하겠다는 재난지원금 세부 방안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막판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전 국민에게 주자는 여당과 최상위 고소득층은 빼고 대신 신용카드 캐시백을 활용하자는 정부 사이에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정부는 상위 고소득층을 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입장입니다. 대신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캐시백을 제안했습니다. 하위 70%는 재난지원금과 캐시백 모두를, 상위 30%는 추가 소비를 전제로 캐시백만 지원하자는 겁니다. 3분기 신용카드를 2분기 때보다 더 쓰면 증가분의 10%를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 대책 등이 그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신용카드 캐시백은 물론 여전히 전 국민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오후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민주당은 거리두기 조정과 백신 접종률 상향에 따라 내수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드릴 수 있도록
논의에 착수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70%로 제한한다면 10원 더 버는 70.01%는 배제하자는 거냐며 세금 더 내는 고소득자를 배제하는 건 이중차별이라고 당 입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특별히 한쪽으로 쏠려서 가기보다는 기술적인 조정이 가능할 것 같다고 언급해 당정이 소득 기준을 80%나 90%로 올리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오늘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2년 전 기습 출국을 시도하다 저지됐던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해 이 출국 금지 조치에 절차 위반이 있었다며 당시 수사팀을 기소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따져봅니다. 또 과거 수사기관의 출국 금지 조치에는 과연 문제가 없었는지 수사 관행들을 검증해보고 정작 김학의 전 차관에게는 2번이나 면죄부를 줬던 검찰 수사의 문제점도 되짚어봅니다. 캄보디아 당구 여제 스롱 피아비 선수가 김가영 선수를 꺾고 프로 무대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첫 맞대결이 하필 결승 무대가 된 두 선수. 1, 2세트를 나눠 가지며 불꽃 튀는 대결을 펼쳤습니다. 3세트가 승부처였습니다. 김가영이 그림 같은 뱅크샷으로 세트 포인트에 먼저 도달했지만 피아비도 흔들리지 않고 뱅크샷으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이후 김가영의 치명적 실수가 나온 반면 피아비는 침착하게 성공시키며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4세트도 피아비의 뒷심이 돋보였습니다. 기막힌 뱅크샷을 앞세워 어느새 10대 9 역전. 마지막 샷을 성공시킨 피아비는 무릎을 꿇고 포효했습니다. 프로 무대 2번째 출전 만에 우승. 피아비는 윤시우를 붉혔습니다. 아빠, 엄마, 나 우승했어요. 네,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나는 챔피언이다. 아마추어 무대를 평정했던 피아비가 프로에서도 실력 발휘에 나서면서 여자 당구의 지각 변동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첫 트리플 플레이입니다. 삼성 내야진 수비 정말 깔끔하죠?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도 한낮 햇살은 무척 따가웠죠. 오늘 경북 경산의 기온이 36도, 대구도 33.9도까지 올라 올 들어 가장 높았는데요. 절기 하지인 내일도 서울의 기온이 28도, 대구가 31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반면 동쪽 지방은 흐리고 곳곳에 비도 내리면서 선선하겠는데요. 강릉이 오늘보다 8도나 낮은 22도에 머물겠습니다. 밤이 되면서 동쪽 곳곳에 소나기는 대부분 잦아들었는데요. 내일 오전 강원도 지방부터 다시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경기 동부와 경북 동부에서도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량 되겠고 곳에 따라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는데요. 경기 동부와 경북 동부의 비는 내일 늦은 밤에, 영동 지방의 비는 모레 오전에야 그치겠습니다. 내일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전국의 하늘 대체로 맑겠는데요. 아침 시간 서해안에서는 짙은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19도로 오늘보다 약간씩 높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과 광주 30도, 부산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는 전국 내륙 대부분 지방에 소나기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요일 밤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